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땅콩 씨앗 파종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땅콩 재배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화학 비료나 농약 칠 것 없이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버려지고 있는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가을의 어떤 텃밭보다도 땅콩을 주렁주렁 달리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 말미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올해 땅콩 재배 다른 어떤 해보다도 대박나길 바랍니다. 우선 땅콩 씨앗 파종 시기인데요. 땅콩은 보통 이와 같이 모종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땅콩 자체를 씨앗으로 해서 파종하는데요. 이와 같이 모종이 아니라 씨앗 파종을 추천드리는 이유라면 씨앗이 되는 땅콩 자체가 비싼데 이와 같이 모종으로 키워진 땅콩의 모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텃밭의 경우라도 모종이 아니라 씨앗 파종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방별로 언제 이 땅콩 씨앗을 파종하는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권장 파종 시기는 물론이고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권장 파종 시기 꼭 지킬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언제까지 이 땅콩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부지방 같은 경우 권장 파종 시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표준적인 씨앗 파종 시기 하게 되면 4월 중순에서 4월 하순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시기에 딱 맞춰서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가 않는데요. 땅콩은 다른 텃밭 작물보다 재배 기간이 길어서 보통 이와 같이 이른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데 본격적으로 날이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확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부지방보다 좀 더 늦게까지 씨앗 파종이 가능한데요. 자가소비, 그러니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6월 초까지도 씨앗 파종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6월 초쯤이 남부지방, 그러니까 난적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이 난적 마늘을 수확하는데 난적 마늘을 수확하고 여기에다가 땅콩 씨앗을 파종할 수 있으니까요. 땅콩 씨앗 파종하게 되면 무조건 4월 달에 완료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미리부터 텃밭을 만들지 못해서 매년 심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마늘 수확 자리에다가 충분히 돌려 심기 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포기하지 마시고 텃밭에 꼭 한번 이 땅콩을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마늘 수확 자리에다가 돌려짓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라면 수확 시기와 겹치는 것은 물론이고 땅콩은 다른 콩과 작물과는 달리 텃밭 비옥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비성 작물이라 할 수 있는 마늘 수확 자리에다가 돌려심기 하기 참 좋거든요. 물론 마늘 외에도 다양한 작물을 수확한 자리에다가 돌려짓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마늘이 아니더라도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수확하고 남은 텃밭이 있다면 이 마늘을 돌려심기 해주시면 됩니다. 중부지방의 일반적인 땅콩 씨앗 파종 시기 하게 되면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쯤이거든요. 가장 많은 텃밭에서 이 시기에 땅콩 씨앗을 파종하지만 사실 전문 농가가 아니라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5월 하순까지도 충분히 씨앗 파종이 가능한데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 마늘을 수확하고 이후에 땅콩 씨앗 파종하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난적 마늘이 아니라 보통은 한적 마늘을 심기 때문에 이보다 늦은 6월 중순쯤에나 마늘을 수확하기 때문에 마늘 수확한 자리에다가 땅콩을 심게 되면 너무 늦은 씨앗 파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수확하고 이후에 땅콩 재배를 돌려짓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작물을 추천드린다면 바로 쪽파 종구를 수확한 자리에다가 이 땅콩을 한번 심어보세요. 중부지방 기준으로 했을 때 쪽파 종구 수확 시기가 5월 중순에서 하순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쪽파 종구를 캐내고 땅콩을 돌려심기 해주시면 참 좋은데요. 이와 같이 쪽파 종구 자리에다가 땅콩 심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라면 마늘과 마찬가지로 쪽파 또한도 다비성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텃밭 비옥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을 이 시기에 수확 진행하겠지만 더욱더 쪽파 종구 수확 후에 이 땅콩 재배하는 것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 영상의 또 다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땅콩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넣어주면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버려지는 계란 껍질인데요. 계란 껍질을 그대로 텃밭에 뿌려주게 되면 분해가 워낙 늦게 되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이 계란 껍질을 곱게 갈아서 뿌려주게 되면 계란 껍질의 94% 이상이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줘서 땅콩이 달리기 최적의 조건의 밭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땅콩 재배 과정에서 마치 완효성 비료를 뿌려준 것과 같이 칼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전문 농가에서 단독으로 석회고토를 땅콩밭에 뿌려가지고 토양 산도를 낮춰주고 칼슘을 공급해주지만 이와 같이 천연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계란 껍질을 이용하게 되면 퇴비나 흔히 사용하는 복합비료와 혼용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계란 껍질 그대로 버리지 마시고 꼭 모아두셨다가 땅콩밥 만드시는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껍질을 텃밭에 활용하실 때에는 그대로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깨끗이 씻어 말린 후에 전자레인지나 또는 벌어진 후라이팬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볶아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 혹시 모를 세균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갈기 전에 조금은 귀찮더라도 소독 작업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곱게 간 계란 껍질을 퇴비와 함께 땅콩씨앗 파종하기 2주 전쯤에 뿌려주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수분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천천히 용해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땅콩 꽃이 피고 진 이후에 어김없이 자방병이 생성돼서 이 자방병이 땅속 깊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곱게 간 계란 껍질에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자방병에서 미세하게 유기산이 분비되고 이 산성 성분이 계란 껍질 가루를 서서히 녹여서 칼슘 이온 상태로 만들고 자방병이 이를 흡수해서 꼬투리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에 이와 같이 계란 껍질 가루를 뿌렸을 때에는 칼슘 부족으로 꼬투리가 부실할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양 살충제를 넣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토양 살충제의 경우 일반적인 농약도 있지만 친환경 제품도 충분히 있으니까 혹시라도 유기농 재배를 목표로 한다면 이와 같은 농자재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충피에는 물론이고 마치 유박비료처럼 땅콩밭에 영양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님케이크도 있으니까요. 계란 껍질을 곱게 갈아서 넣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충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농자재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완숙퇴비와 함께 복합비료도 넣어주게 되면 다른 어떤 해보다도 가을에 주렁주렁 달린 땅콩을 수확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땅콩 씨앗 파종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파종 시기가 아니라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 심는 시기를 관리할 수가 있고 계획할 수가 있는데 매번 4월이나 5월 초까지 씨앗 파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텃밭에 심을 공간이 없어서 심지 못했다면 오늘 설명드린 대로 봄작물을 수확하고 이후 돌려짓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올해는 꼭 조금 늦게라도 땅콩 씨앗 심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땅콩은 다른 어떤 텃밭 작물보다도 재배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미리부터 밥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퇴비나 복합비료 이와 같은 비료들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버려지는 계란 껍질을 활용하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최고의 땅콩밭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매번 텃밭 토양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석회고토만 사용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꾸준하게 텃밭에 이 계란 껍질을 갈아서 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